그 17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서 강진지역이 마지막 그 첫째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강진지역의 예술교육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예술교육기관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수요 기반한 문화예술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 측면에서 어떤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를 해야 되고 또 전문 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제가 좀 앞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현재 당진문화예술학교에도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민문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수요자 중심 좀 더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더 수요자 중심의 그런 평생교육 차원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그 제로 베이스 제가 아까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제 그 전문 리더 양성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당진시 내에 그 다양한 그 평생교육 그 기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어떤 그 자신들의 기관의 정체성과는 그 무관하게 너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문화예술학교는 지역의 예술 그 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기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고 그 지역의 예술 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진문화예술학교에는 음악 전문가가 많으니까 음악 예술 강사 예술 리더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수요가 많이 있는지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지를 그 수요자 그 측면에서 보고 그 부분에 필요한 그런 예술 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주민센터 그 당진문화예술학교 할 것 없이 앞으로 계속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 시대적인 그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부분이 그러면 문화예술학교 측면에서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적인 평생교육 측면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 어떤 예술교육 리더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수요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수요자에 기반해서 그 예술교육 리더를 양성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무용연명, 연극연명 이렇게 양성하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활동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맞추어서 이제 그 예술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운영에 적용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현희 교수님, 세종시 문화재단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예전에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본부장으로도 활동을 하셔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참가자 중에서, 네. 네, 김영입니다. 우리 당진문화예술학교가 거의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정말 예술 활동을 위한 그 정책이 무엇이었었는가가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문화예술학교는 예술학교다운 그러니까 그동안은 당진에서 문화예술에서 질적인보다는 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문화예술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별로 없는 당진의 문화예술학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육과 예술은 다르지요. 그런데 이거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를 가야 되는데 지금 평상시 차원에서 우리는 배달 강좌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기초 교육들을 거의 다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학교부터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 교육을 할 때 그러면은 누가 가서 지도를 하느냐, 리더의 역할인데 이거에서 당진시에서는 과연 전문가들을 얼마큼 양성해냈을까라고 했을 때 별로 기억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학교가 이제는 10년 동안에 양적인 지도를 했을 때 그러면 일반 리더가 전문가가 이 선생님들을 지도할 때 그냥 예술적 수준만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분들의 예술적 수준 플러스 교육을 해서 각 센터나 노인정인 학교나 여러 가운데에 강사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왔는데 지금 평생학습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우리 당진에서 어떤 정책이 나타났을 때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강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단기간에 3개월, 2개월, 6개월도 안 가. 거기에서 강사 양성을 갑자기 해서 그냥 내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학교만의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면 당진에 어떤 인력이 있어서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양성을 해서 어떻게 내려보낼 것인가. 그럼 예술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은 1년 아니면 3년까지 해서 그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서 예술을 지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민의식도 향상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시민의식과 함께 높아가는데 그거 체계가 없이 그냥 나가다 보니까 요즘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일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는 좋지만 예술학교만큼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원이 조금 더 작더라도 적은 인원이더라도 꾸준히 끌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시정질문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평생 교육에서는 이 예술학교에 어떤 예술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어떻게 내려보낼지 큰 방향성이 그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진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연극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문화예술학교에서 이런 분들이 배운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런 동아리를 얻고 있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라고 이게 쭉쭉 연결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예술학교의 정체성을 좀 찾으면서 여지껏 우리 최영철 교수님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깃들이 이제 다져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앞에서 최영철 교수님하고 정현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최영철 교수님 잠시만 제가 좀 정리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당진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이나 기관별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현재 상황을. 그리고 정현희 교수님도 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방향을 같이 앞으로 운영 방향을 논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어쨌든 현재를 진단하고 당진문화예술학교 향후 사업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2차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최영철 교수님께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참여 주체별로 역할 분담을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게 이제 전문의력 육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이게 지역 사람들이
전문 인력화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당지 시민들이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2명, 3명을 모아가지고 과연 그분을 전문 인력 양성으로서 강좌를 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방문역에서 지금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예술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아니 나는 뭔가 좀 더 배우고 예술 가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그거 어쩌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서 받으면 좋고 뭐 지금 여기도 대학도 지금 뭐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할 분담을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지금 다 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딱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뭐 평생학교나 뭐 지금 뭐 당진문화원이든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수준별로든 뭐든 이렇게 지금 그 효율성이 나타나지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자발식으로 다 나야지 아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다 전체성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역 문화가 따로 있고 지금 경쟁력도 그렇고 다 지금 전 생애를 지금 이제 그 아우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애 주기별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문화식도 그렇지만 지금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지금 개설된 걸 갖다가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어떤 그 주기별에 대해서 더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금 이제 효율성을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비슷한 프로그램이 정체성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이 일으키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듣고 나서 또 뭐 해야 되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진 문화원하고 그 당진 문화예술학교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 못하셨던 부분 보면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주셨는데 PPT 안 띄워주셔가지고 예. 뭐 당진 문화원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내용을 지역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당진 문화예술학교는 좀 현대적인 거나 융복합적인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상급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당진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여러 가지 현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이런 향후 사업을 좀 관계기관 간에도 서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도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문화예술학교가 2011년도 하반기에 이제 개관을 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논의는 좀 수차례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 문화예술학교도 일단 이제 차별성, 정체성을 찾고자 하면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이 차별화를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건지가 일단은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방향은 있는데 이게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아까 최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은 이제 전통문화 쪽으로 가고 뭐 예술학교는 현대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하고서 기준을 정립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가고자 해서 이제 문화원과 예술학교가 프로그램을 이제 중복된 프로그램도 많이들 조정을 했고 지금 해오고 있고 많이 지금 김영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원하고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것까지를 전통문화로 볼 건지 어느 것까지를 현대문화로 볼 건지 문화예술 볼 건지 그 기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있더라고요.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차별성을 대상으로 볼 건지, 그러니까는 청소년이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대상으로 다른 기관들하고 차별성을 둘 건지, 아니면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전통문화냐 현대문화예술이냐 하는 프로그램별로 차별성을 둘 건지, 아니면 뭐 수준별 과정으로 초급을 뭐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고 전문 심화과정은 문화예술학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둘 건지 수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기관이 정말 많아요. 당진에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일반 성상학습관이라든지 배달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수학적인 부분을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학교에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강좌와 더불어 시민들과 청소년이 됐든 일반 서민이 됐든 시민들도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당진에서는 그 이제 중센터와 이제 문화원과 당진 문화예술학교 간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12페이지에 밝혔듯이 그 차별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전문성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문화원, 그 당진 문화예술학교 이제 그런 그 이름과 이런 것들 정해져 있지만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봤을 때 전통문화원의 정말 전통 우리 그 뭐 한국의 전통, 지역의 전통에 대한 그 전문성이 축적이 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같이 그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전문성이 희박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물리적으로 이거를 차별화를 두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보면 같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전문성을 더 고양시켜서 차별화가 내적으로 되어야지만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당진문화예술학교를 볼 때 이 장소성에서 오는 그런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운영 전문 인력의 그런 그 맨파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 예술 그 교육의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시당국이나 여러 부분에서 당진문화예술학교에 그 지금 우리 그 이번에 오신 사무 이게 그 예술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많이 오시고 해서 아마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차별화된 그 차별성들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이게 상주 인력 플러스 지역 내에 그런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뭐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그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식들도 여러 방식들이 이렇게 그 추진이 되어서 전문성을 이제 각 그 기관별로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예술 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수강자를 보다 나은 뭐 어떤 일자리를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전문성으로 우리 그 당진시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큰 로드맵 안에서 그 예술 교육 리더를 양성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문영미 선생님은 문화예술교육 강사이면서 기획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직접 강의도 하시고 또 일을 풀어도 가셔야 되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당진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기 위한 학교인 거잖아요. 학교는 뭔가 배우는 곳인데 이 배우는 공간에서 뭐 예술 강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된다? 예술 강사를 양성한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나. 왜냐면 예술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술이라는 분야는 뭐 한두 달, 1, 2년에 갖고는 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 과정 또한 뭐 10년 이상 뭐 경력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예술 강사로서의 자격도 주어지고 또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최영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강사의 역량이 예술 강사의 실력이 강사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 사람이 뭘 어느 정도 습득한 거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학교 예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학교 현장에서도 똑같이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술 강사를 잘 만나야 그 반 수업이 제대로 된다. 예술 강사를 잘못 만나면 그 한 해는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예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안을 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술학교에서 이런 예술 강사를 양성하는 건 좀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배웠으면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싶고 심화 과정을 배웠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뭐 이걸 배워서 예술 강사를 하겠다, 어디 가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만족도를 가졌으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마을 공동체, 마을 교사 이런 시스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당진문화예술학교가 예술 강사의 양성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예술 강사의 뭐 역량을 키우는 워크숍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개설을 해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강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사를 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 정은희 교수님 앞에서 그쪽에서 발제해 주실 때 이렇게 잠재적 학습자들보다 기존 학습자고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 조사하시면서도 한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싸움을 하자고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신우진 교수님, 예. 예, 지금 그 자칫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술 강사를 양성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예술 강사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술 강사를 어떻게 여기서 양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술 강사들이 사실 이런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하다 보면 필요도 하고 지금 그리고 또 이런 그 스킬 같은 거라든가 이게 교육 메소드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좋은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지역에 있는 강사분들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하자는 거지. 그 지금 뭐 여기서 지금 그 문화예술 교육사를 어떻게 해서 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최영철 교수님께서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대해서 발제 내용 중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었고요. 정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마 준 전문가 과정 사례 말씀해 주신 거를 지금 예문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어쨌든 정체성이 좀 당진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서 확립이 좀 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듣고 저희 공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김현재 팀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평생학 교육 실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평생교육 기관끼리 그런 실무자들이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여기에 나온 지금 최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박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계속 문화원 뭐 가장 예를 들기 쉬우니까 문화원과 문화예술학교에 그런 저거를 얘기를 하면은 실무자들끼리 어느 정도 공감을 가요. 그런데 이게 실상적으로 다시 오면은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더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내 기관에서 다른 교육까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기관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약간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기관장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양보 배려해주는 하기관 뭐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또 전문가라든가 이런 양성 아니면 저는 근데 평양교육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제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당진 시민대학을 올 하반기에 이제 충남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교육하는 것도 전 수강생이 뭐 예술을 알아야죠. 미술 갖다 놓고 이거 잘했죠 하면은 그거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고 하려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면 또 예술 쪽도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시민대학 쪽에 같이 이렇게 여권 교양 부분 쪽으로 해서 뭐 저희는 지금 현재는 2년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여기 이제 예시 나오고 서울 같은데 3년 과정을 해서 뭐 저희가 어떤 데를 가장 약하게 가느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 실무자라든가 아니면 기관장님들의 그런 협업, 네트워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평가 차원에서 더 자주 모이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실무자 협의회에는 그러면 문화예술학교에서 주관해서 모임을 하나요?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 말씀이시죠? 저희 과에 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많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 발전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기관장님들 그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하면은 그게 잘 안 되시는 김명희 의원님은 어떠세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같이 다 노력했지요. 영향을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 문영기 선생님이 일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문화예술은 어려서부터 그 전문가가 되면 완전 거기를 다 섭렵을 해야만 문화예술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 당진 전체를 커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은 당진이나 전국이 다 거의가 교육에 대한 그 사업들이 엄청 많고 시민들도 열망을 해요. 그러면 이 수요 충족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할 것인가?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마을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수준이 아주 낮은 건 아닌데 완전 기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온 몸을 바치신 평생 그 전문 예술가가 가서 강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평생교육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의 공부를 준다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역량 강화를 해서 문화예술학교에서 온전히 다 강사를 양성하거나 그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요구 충족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시고 충족을 하고 그 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예술 부문이 있다는 거죠.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분들을 강사를 갈 때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가 된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문화예술 측에서 평생교육으로 갔을 때는 전문적인 더 지식과 역량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운동을 뭐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예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집합교육을 많이 못하니까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강사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미술교육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많아지고 더 세분화되고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당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가하시는 선생님이 미술이나 문해나 한쪽으로 쏠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할 수도 없고 이랬을 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기반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줌센터나 배달강좌에서는 이런 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문화예술학교에서 그런 역량 강화를 조금 더 해주고 평생과 협업을 하고 지금 연계를 하고 당직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예술로 인해서 삶에 좀 치유도 되고 삶의 목적을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을 기획한 문화예술학교에서
논의를 좀 진행해 줬으면라고 요청받은 사항 중에 이제 문화도시하고 연관된 내용은 오늘 발제 내용과 시간상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 정도만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처음에 과장님께서 다행히도 수요자 중심의 내용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던져주시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 중에 그 융복합 강좌의 개설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는 또 정현희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지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김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역별로 평생교육에서 담당할 거, 또 뭐 인문소양교육이나 지역문화교육 담당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단순한 예술교육은 기초적인 건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영철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내용들은 당직문화예술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발제자님께서 오늘 쭉 나온 이야기들과 실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발제를 못하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고 아쉬운 부분 있으면 잠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제 그 지역 분권의 어떤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여기 당진에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진앙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지금 구분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기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정체성을 자꾸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평생교육학습 조례를 지금 보면 뭐 전통은 문화원에서 하고 현대는 뭐 당연히 문화예술학교에서 하라고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통으로해서 지금 문화학교나 지금 문예관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요즘 또 융복합을 하는데 그런 장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문화원에서의 정체성, 지역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만드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때 교육 목표가 뭔지 어떤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그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심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뭐 그냥 과연 어떤 기준에서 이 지문이 이쪽이요, 지금 저쪽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정리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기관이 추구하는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정현희 교수님. 네, 제가 오늘 그 발제한 내용은 우선 그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이제 그 많은 고민이 쌓였고 그 하나의 이제 그 타결책으로서 준전문가 과정, 융복합 과정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이런 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은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가를 지금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이제 해외 사례나 또 이론적인 검토를 이제 거쳐보면 이 지역 기반 그 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의 그 지속 가능 발전이나 어떤 그 문화 공동체로서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라는 것을 이제 그 확인을 했고, 당진문화예술학교가 그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처럼 과연 그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수강자 중에는 오랫동안 전공을 하고 본인이 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강을 그 지금 기초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층위가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이제 그 교육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인데요. 과연 이 이제 당진시에서 그런 누군가에게 다시 전문성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전문가를 과연 이제 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이루어지고 또 시범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지혜를 좀 모아서 가장 그 좋은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저희도 좀 의견을 더 정리를 해나가고 좀 그 다양성을 좀 확보해서 다시 또 한번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좀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그 창의적 대화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지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런 당진시에 좋은 그런 시민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늘 이대로 좀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꼭 한 말씀 하셔야 될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연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들이 과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진시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연구 용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 새로 이제 5년간 당진문화재단에서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당진문화재단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업무들을 맡아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과연 당진문화예술학교가 당진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방법들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던졌는데, 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이렇게 강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시청에서 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팀장님들의 이야기, 또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당진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시고 특별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우리 김영희 의원님들 이야기, 또 두 분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머리가 정리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가 됐으니 이것들을 내년부터 실천할까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천천히 이런 방향성들을 잡아가 나가고, 그 가운데서 아까 우리 정연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니즈들을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화예술 학교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그 방향으로 가져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 최영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발제에 나오는데,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홍재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인데,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는데, 직원들의 숫자, 우리가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담당을 해야 되고, 그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학교가 가지는 위상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또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분야들 방법들은 우리가 재교육을 좀 통해서 현장 실무자들의 우리 부서의 부서원들의 재교육을 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저도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예전이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재교육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우리 부서의 부원들도 좀 이렇게 직원들도 재교육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로부터 우리들로부터 한 발짝을 먼저 뛰는 그런 내년에는 작업들을 좀 시작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토론으로 발제자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문화예술학교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 교수님 내용 중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자원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역 거점화를 위해서 민간 네트워크, 공공 네트워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주신 부분에 좀 많은 공감이 갔고요. 정현희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은 아까 그 창조배와 또 마지막으로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걸 전제로 해서 변형적 파트너십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이제 아쉽지 않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진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당진 문화예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화정책 토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